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건축법의 절차는 봤고, 주택법하고 약간 뭔 차이점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건축법에도 주택이 있고, 주택법에도 주택이 있는데, 얘 구분하는 거는 양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개수야, 개수. 그래서 30개 미만을 짓는다. 내가 만약에 28개 주택, 20개 주택, 25세대 주택, 이런 거 지을 때는 건축법에서 지면 되는데, 이게 30개 이상, 만약에 내가 30호, 30세대, 70세대, 1200세대, 그럼 다 주택법으로 가요. 그럼 절차상 건축 절차를 주택 절차로 약간 표현만 바꾼 거겠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를, 주택법에서는 대규모로 건설 사업하는 사업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 그리고 건축주가 허가받는다는 말을 쓰지만 주택법은 사업 계획 작성에서 승인 얻어라. 그러면 착공 들어가고 나서 건축 허가 다 끝났어요. 나 쓸게요 라고 하는 거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표현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 주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택법은 주검, 검사고 건승을 기원한다고 그러죠. 건축법은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후분양을 하잖아요. 일반 건물 짓고 후분양을 하지만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주로 선분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면 30개 미만은 건축법, 이상은 주택법.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2년 안에 착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한 다음에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 근데 주택법에서는 건축법보다는 권한이 높아요. 이 건축법은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이니까 지난 시간에 도지사 없다고 그랬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인데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권도 누구한테 있어요? 허가권자한테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면 됩니다. 근데 주택법은 건축주란 표현을 사업 주체,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얘는 5년 안에 착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공한 다음에 저 쓸게요 라가 사용 검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7일이 아니라 여기는 15일로 돼 있는데 얘는 나중에 하면 14일로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주일과 보름으로 기억하시는 게 나을 거야. 일주일하고 보름이다. 그리고 권한자도 높아서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한테 직접 받고 만약에 이게 10만 미만일 때 10만 미만,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LH나 국가가 할 때는 국장한테 받으면 되고 330만 제곱미터면은 이거 100만 평이거든요. 그걸 택지 개발하겠다고 국장이 지정했고 도시 개발하겠다고 지정했으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설 사업은 다 국토부 관할로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택도 없다. 택도,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그리고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의 수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의사한테 받았지만 여기서 검사는 시군구가 합니다. 이거 특이하죠? 시군구가 한다는 거. 시군구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이 건축법에 30개 미만까지 있다가 단독을 30호 이상, 공동을 30세대 이상, 대지면적 1만 이상을 조성한다 그러면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라고 그래서 30, 30만이라고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30, 30만. 근데 이걸 50으로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주택을 전체 하나하나 안 하고요. 블록 단지로 짓거나 한옥 많이 지라고 30이 아니라 50으로 완화해 줘. 50%로. 그래서 한옥 50호. 기억해요. 한옥 50호. 그리고 공동주택 50세대 완화해 주는 경우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안 지은 사람들이에요. 다 원룸형 옛날에 원룸형이라고 했던 지금 소형주택만 짓고 있으니까 야 이거 단지형 연립 다세대도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얘네는 진입도로 폭을 6m로 갖추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으로만 치면 야 니네 50개 이상 질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 하라고 그래도 안 하니까 50세대 이상 질 때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해주겠다. 예외. 자 그러면 어느 법이 더 큰 법이야? 센 법이야? 그럼 특별법이죠. 주택법이. 그래서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허가받은 걸 간주해요. 2000세대 받았는데 한 개 받은 걸 간주해야지. 근데 거꾸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사용검사를 받았어요? 당연히 사용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하겠죠. 근데 거꾸로는 안 된다. 요게 비교 대상인데 이걸 자세하게 써놓은 게
여기 건축법과 주택법 비교해가지고 써놨던 건데, 자, 확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확대 좀 하고. 자, 여기 건축법에서 이제 여기 건축주가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랑 관계자랑 계약을 했어. 그다음에 이제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권자 원칙이 특특 시군구 예외 특강. 특광이 하는 경우는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이상인데 공창심은 제외한다. 절대 도산 허가권자가 아니라서 사전 뭐라고 그랬죠? 승인권자. 그래서 사전 승인권자라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공창심 빼고, 그리고 자수 3천 위숙 011 주교 위숙해서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서 공고했는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일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주교 위숙은 규모 제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해 침해 우려 있을 것 같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에 위락숙박은 무조건 받아라. 그리고 허가받았으면 나중에 사용승인도 누구한테 받아라? 허가권자. 사용승인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없으나 이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가능한데, 공법에서 이임시 남은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쓰되 연장하고 싶으면 계속 연장할 수는 있어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7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겠다. 그러면 허가권자하고 여기 도사는 있는데 허가 제한권자도 있었죠. 그래서 국장은 국토관리상 아니면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광도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2년 동안 제한하되 1년은 연장할 수 있었죠. 허가 제한도 마찬가지고 착공 제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 받았죠. 사용승인 받고 나서 내가 좀 바꾸고 싶어. 용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하위군이 상위군으로 가면 뭐죠? 허가. 상위군 하위군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하는데 근린생활시설끼리는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결 멸실은 여기 이제 다른 법을 가서 공부 안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왜 하냐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게 억제가 좀 되고 싶고 기능을 좀 향상하고 싶어. 그러면 기능을 증대시켜야 되죠. 우리 증대개라고 그래서 여기다 개축도 하나만 써주시겠어요? 개축. 증축하거나 대손하거나 개축하는 것 같이. 요거 하나, 리모델링이란 말은 나오면 보통 이제 건축법은 개축도 포함하는데 주택법에는 개축이 없어요. 건축법에만 있다라는 게 특이한 거라서. 그리고 장기간 공사하는 거 하다가 중간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스탑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흉물스러운 저 건물을 허가권자가 이거 원래대로 좀 깨끗하게 좀 해줘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뒤에 돈이 없어 내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치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미리 돈을 좀 땡겨 받아놔요. 보증조로. 안전관리를 위한 예치금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착공 신고할 때 1%를 예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1% 정도 기억해 두세요. 연면적 1,001%, 1%. 그래서 미관 개선 명을 했더니 안 해.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그 돈 갖다 쓰겠다. 착공 신고할 때 예치를 해야 되지만 LH공사나 신탁회사 등은 믿어잖아요. 예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의 유지 관리는요. 누가 해야 되냐면 소유주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등을 해서 일일이 관리 다 한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오는 용도인데 주택 분류는 좀 잘 나오죠. 그리고 오피스텔인데 텔로 끝났어. 근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유스 호스텔은 수련시설이죠. 젊은 애들 호수 쳐놓고 참어 수련. 호텔 모텔은 이건 숙박시설이고, 그리고 어린이회관 있죠. 이 어린이회관은 교육연구 같아요. 아니에요. 관광휴게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 그래서 어린이회 관광휴게설. 그리고 슈퍼마켓은 새우깡 기억하랬죠? 새우깡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죠? 먹고 싶다. 새우깡. 이 몇 종이라는 얘기예요? 1종. 새우깡 얼마죠? 1,000원. 바다면적 1000 미만의 슈퍼마켓은 1종 근생인데 1000 이상 되면 판매 시설로 갑니다. 1000 미만이 1종 근생, 이상이면 판매. 공인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다 1종 근생, 30에서 500 사이다 2종 근생, 500 이상이다 그러면 업무시설이에요. 중개사무소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중개사인데. 단란주점 둘이 가서 단란하게 150만 원 미만 나왔어. 둘이니까 2종, 150 미만은 2종.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면 45평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미만이면 2종, 이상이면 위락.
휴게음식점은 아이스크림 300원이랬죠. 300 미만은 1종, 300 이상이면 2종. 여기 학원인데 뭘 가르치네? 무도장. 사모님 이거잖아 이거. 외로우신가요? 위로해드릴게요. 위락설이에요 이거. 위락설인데 교육연구시설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종교집회장은 500 미만일 때는 2종 근생인데 500 이상이면은 종교시설로 가요. 그래서 오 주여 이 어린 양 그랬죠. 오 주여 이 어린 양, 오 주여 이 어린 양 2종 근생입니다.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볼 거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잘 나왔던 분류라서 참고를 해서 보시되 이거가 건축 절차면 주택 절차상에서는 뭐가 다른 거냐 자세하게 제가 써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건축법에서는 없던 사업 주체란 표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꺼번에 30만 30호 30세대 1만 이상 조성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블록단지 단독이나 한옥은 몇 호로 50호. 단지형 연립 다세대 진입도로 6m 갖추고 전용면적 3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 50세대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시도대장인데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는 면적이 얼마에 따라 10만. 그래서 10만 이상이면 그냥 시도대장인데 10만 미만이면 도지사 빠지면서 누가 들어가요? 시장군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가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인데 요거 도시개발 사업인데 국장이 지정한 거예요. 그거는 택도 없다. 시도에서 택도 없어. 국장이 한다.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이나 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공공을 하는데 공공이 출자 비율이 더 높아요. 국장한테 가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업해도 좋다.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수용 권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날짜가 이때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원래는 1년이지만 사업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법상 인허가 받은 거 의제해 주겠다. 그리고 원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이거 완화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주로 준주거나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은 집을 못 지니까 빼고 그런 땅에서 주택 아닌 것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지을 때 주택이 차지하는 게 90%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이다. 요거 90% 미만에 300세대 미만이고 요거를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같이 지시면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허가로 많이 짓게 해주겠다 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 범죄율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서 집어넣으려면 주택 넣어야 되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농업협동종합중앙. 자, 농협이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야 농가주택 많이 지어라고 하는데 이거 허가 받게끔 안 하게 하겠다. 이거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허가로 받게끔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 자 여기 착공하는 게 건축법은 2년 안에 착공인데 주택법은 몇 년 안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택법은 5년이에요. 5년. 분할 시행할 때에는 최초 공구는 승인받고 5년, 나머지 공구는 이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얘는 만약에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건축법은 허가 반드시 취소고 이게 차이점이다. 그리고 시공할 때는 감리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300세대 이상이면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하고요. 300세대 미만이면 일반 건축사가 감리합니다. 그리고 사용 검사는 시공관한테 신청하면 일주일 보름이랬죠. 15일 안에 사용 검사 교부해주고 그리고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사용 검사 받으면 된다. 여기서 사용 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하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 유지 관리하면 돼요. 근데 여기 이 법에서 나오는 그 주택법에서 수치 중에 하나가 30만은 건축법에서 주택법 내놓은 거죠. 그래서 30개 미만은 건축법으로 30개 이상이면 주택법으로 온 거야. 그럼 주택법에서 30만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야. 30만은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고 단 50으로 완화해주는 예외는 있다. 그리고 등록 기준이라고 그래서 한 해에 20개 이상 지어서 팔아 먹으실 거면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 기준에서 연간 나와요. 연간 20만. 연간 20만. 이게 30만하고 헷갈리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연간 20만을 건설하면 국토부한테 등록을 하셔야 되고
도생 같은 경우는 30으로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100호 16,500은 뭐냐면 단독을 100호, 공동을 100세대 이상을 짓거나 대지 면적 16,500은 또 숫자가 좀 지저분하죠. 옛날에 5,000평을 말하는데 5,000평이 제곱미터로 따지면 16,5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100호나 16,5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면 의무적으로 간선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 기준입니다. 그래서 30만은 사업계획 기준, 연간 20만 등록 기준이죠. 김연아 말고 등연아라고 그랬잖아요. 등록 기준 연간 20만. 그리고 간선시설 의무 기준은 100호 16,500.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통보는 60일이지만 사용검사는 아까 보름이랬죠. 15일.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숫자가 기준 나오는 게 여기 전부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우리가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 부도가 난 거야. 부도가 나면 보증했던 회사가 시공보증자가 받으시면 돼. 근데 시공보증자마저 부도 났네. 그럼 입주할 사람을 입주 예정자라고 그러죠. 그 예정자들이 예정자 대표회를 모아서 마무리 공사를 시공자 선정하겠죠. 시공자가 마무리 공사가 되면 사용검사를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용 승인 받기, 사용 검사 받기 전에는 사용 못 해요. 다만 완공된 부분에 따라 그게 법상 하자가 없다면 임시 사용 승인은 가능한데 건축물 10동 있다 그러면 요 2동은 된다. 건축물은 동별로 받으면 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공세라고 그래요. 대지는 구획이 돼야 되니까 구획별로. 그래서 이걸 건동, 공세, 대구라고 그래요. 건축물은 동별, 공동주택은 세대별, 대구, 대지는 구획별로 이거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사업 주체가 보통 우리가 비등록하고 등록이 있는데 못 믿으니까 너 등록해라. 너 건설을 업을 올해 몇 개나 짓거냐 했더니 저 50개 짓건데요. 100개 짓건데요. 근데 넌 자본금은 많아 했더니 없는데요. 한번 해보고 뭐 망하면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본금 얼마 있니 했더니 3억 이상 있어야 되고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되고 각 분야 기술자 한 명은 보유하고 계시고 사무실 정도 하나 확보하시면 국토부에 등록을 해서 얘네들은 한 해에 20만 이상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부실한 업체를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등록 기준이라고 해서 국토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 국장한테. 그러면 아까 등록 기준은 등연화라고 그랬죠. 연간 20만. 그래서 연간 20만이고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건축법에서 온 거죠. 30만 이상일 때고. 그래서 이거를 등록업자라고 하고 그리고 비등록이라는 건 믿으니까 등록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공공사업 주체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등록 안 합니다. 그리고 공동이라는 건 등록한 회사랑 같이 하니까 비등록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하고 등록업자 같이 할 수 있고요. 고용자는 의무사항입니다. 고용자라는 거는 건설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회사가 사옥을 건설하겠다, 뭐 사택을 건설하겠다 하면 단독으로 못하고 등록업자랑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사항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 조합은 등록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요. 자금 나오면 무조건 주택 상환사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한 문제니까 꼭 보셔야 되고 절차 방금 전에 했고요. 승인권자랑 사업계 승인권자랑 사용검사권자가 다르다. 그리고 용어 정리에서 좀 잘 나오는 게 주택 단지, 부대 복리 구분하는 거, 기간 간선 구분하는 거, 그리고 사업 주체 분류하는 게 방금 전에 요거고요. 그리고 딱지 매매 요거 딱지 매매 금지랑 저당권 설정 중에서 그래도 딱지 매매 금지가 더 잘 나와요. 저당권 설정은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분상제는 올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투기과외 주거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그게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 네모친 거 있죠? 네모친 거. 요거 정도는 시험에 언급을 좀 많이 하는 것들이라 요 주제 되는 것 갖고 공부를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했죠? 그럼 이제 주택법을 들어가야 되니까 주택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주택법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좀 전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30세대 이상 짓고 싶어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제일 먼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도 인가가 나면 얘가 사업 주체가 되니까, 그러면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지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80% 이상 확보를 했을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죠. 이건 특정한 경우에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은 해줍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아까 통보 며칠 안에 해주랬죠? 아까 통보 60일. 그러면 통보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5년. 그럼 착공 신고하고 나서 시공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원칙이 시도 대장이었는데 아까 면적 10만 미만이면 도지사 빠지면서 누구 들어온다고 그랬죠? 시장우수. 국장이 하는 경우는 화살표 밑에 가시면 여기 국장이 하는 경우에서 아까 전에 국가 LH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구역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국가 등이 출자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공동으로 주택 건설할 때에는 요때만 국장한테 봐라.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항상 건축법에서 내려왔으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되죠? 30만 50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해놓고 나니까 좀 잘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아까 효과 있었죠? 국민주택 건설 사업만 수용 권한 준다고 그래서 요때 사업 인정 간주하고 재결청 기간은 끝날 때까지 연장해주고 다른 법상 인허가 의지해주겠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된 거고, 요 알박기 방지라고 해서, 자, 알박기 방지는 뭐야? 그러면 그 땅을 조그만 거 사놓고 아파트 부지가 될 거라고 알고 사놨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산 거를 뭐 1억 달라고 막 이래요. 1억 주고 산 걸 막 100억 달라고 그래. 근데 이거 안 사면 수용 권한 없으니까 억지로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80% 권한 확보를 했을 때에는 3개월 이상 협의를 했죠. 협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보상은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지만 이 결정이 되는 지구단위기 결정일로부터 10년 안에 있던 사람만 매도 청구 가능하죠. 10년 이전은 안 된단 말이에요. 10년 이전에 안 되면 또 얘네가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95% 거의 다 매입한 거야. 95% 이상 매입을 하면 얘는 모든 소유자한테, 무슨 소유자?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알박기 방지 매도 청구인데 어느 법에 또 있냐면 정비 사업할 때 재건축은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리모델링도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정비법에서 재건축할 때,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할 때 둘 다 수용이 안 된다.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한 사람을 강제로 내쫓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일정 조건을 갖춰서 동의가 됐는데 안 한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사버리겠다. 집합건물법 중에서 매도 청구가 나와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여기 2개 나왔지만 여기서 2개 또 있어. 그래서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그리고 요 주택법은 그 리모델링 하겠다 허가 받을 때 동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택하고 토지 모든 권리를 전부 다 똑같이 다 뭐예요? 시가로 매도할 거 청구 가능합니다. 됐고, 그래서 이게 매도 청구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 경우 있었죠.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건 만이지라고 공동화 현상이니까 딴 기억해야 돼요. 상업하고 준주거, 유통상업은 주택을 못 져서 빠지는 거예요. 유전에서는 집 못 짓는 됐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하되 주택이 차지하는 거 90% 미만, 세대수는 299세대까지 300세대 미만까지 하게 되면 니네들은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도 돼. 허가로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주체 있었죠? 비등록하고 등록이 나눠지는데 누구 못 믿어서 등록. 연간 20만 할 때 도생은 30세대 이상 할 때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한 애랑 같이 하는 걸 공동사업주체라고 했고 공공은 공공사업주체라 얘네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기억나죠? 빨리빨리 진행할 때 따라오셔야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들어갔어요. 아까 몇 년 안에 착공하라고 그랬죠? 5년 안에. 그럼 착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보통 선분양을 주로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은 시군구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주체가 국가 등이면 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이게 우리가 복리시설 있죠. 복리시설 상가. 복리시설은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아니라 얘는 신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승인 떨어지면 입주자 모집 공고하겠죠. 공고해서 이때 청약을 넣고 그 다음에 당첨되면 이때는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계약하면 이때 갑이라는 건설회사랑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면 A는 분양받을 권리, 분양권을 갖게 되는 거고 나중에 사용검사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무슨 등기 해야 되죠?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분양권 시장이라고 하고 이때 이후부터는 뭐라고 그러죠? 등기가 됐어. 자, 등기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요 절차로 쭉 오는데 자,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사용하는데 누구한테 위임해 놨다고 그랬냐면 시군구한테. 그래서 15일 안에 사용검사 해주랬죠. 여기 써있는 15일.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가는데 여기 시군구고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 그럼 이제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거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업주체. 부도나면 시공, 보증자, 없으면 입주, 예정자. 원래는 사용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건동, 공세, 대구에 해당되면 임시사용 승인 가능하댔죠. 건축물은 동별, 공세, 공동주택 세대별, 대구,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사용검사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업주체 이름으로 했다가 무슨 등기 해줘야 되죠? 이전 등기. 이때부터는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때부터 주택은 매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다른 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정도는 학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정의 정도만 제가 최종 요약할 때 한번 보고 가시면 깔끔한 거니까 버리셔도 되고. 자, 우리나라는 규모에 따른 분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겠지만 자금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가 국가 재정으로 또는 기금 받았어. 그럼 다 국민주택. 이거 아니면 다 뭐죠? 민영. 그래서 국가 등이 건설했다. 국가 등의 돈으로 했다. 기금 지원 받았다. 그러면 다 뭐라고 부르고? 국민주택. 이거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래?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은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정의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 좀 높은 거가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도생은 이번에 개정이 좀 됐어요. 도생 개정됐는데 요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뭐로 바뀌었냐면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 요건 관련된 건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할 때 요것만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만 공부하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많이 지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줘도 299세대인 300세대 미만이고 얘는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연간 30세대 이상 지을 때 등록해야 됩니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주택상한사채 요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출제 가능성 높은 거. 그 다음에 분상제 높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주가 높다고 그랬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주택상한사채는 상환자 들어가면 공법은 다 기명이라고 그랬어. 기명. 이름 써있어. 그리고 회사채야. 사자가 회사랑 회사가 발행하는 거야. 그 회사가 어디냐? LH 회사랑 등록한 회사랑. 누구를 못 믿어요? 등록업자. 그래서 지급보증 받아야죠. 받고 나서 국토부 장관 승인 얻으면 발행하는데 공법에서 상환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3년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상환 기간은 3년 이내고 회사채니까 상법을 따라가는데 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라서 주택법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팔면 안 돼요. 원칙이. 그래서 딱지매매 금지에 해당돼서 얘는 현재 양도가 안 되게 됐어요. 양도가 안 된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이민 등을 간다. 해외 이주한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해요. 그때는 김영식 증권이니까 명의 이전해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등록업자 중에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고 그래도 자본금도 5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등록업자는 자본금 5억. 있으면 너는 요 5억 빼고는 다 숫자 3만 기억해도 돼요. 너희들은 사채 발행할 수 있게 해줄 건데 상환기간도 3년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때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된 거예요. 말소가 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치지 않게끔 하겠다.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국민주택 채권은 다른 법으로 가는 바람에 시험 범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분상제. 자, 분상제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야? 그럼 이번에 개정됐죠.
일단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랑 공공택지가 아닌데 요게 분상제 적용 지역이라고 지정한 지역 여기였는데 두 개가 추가로 지정이 됐어요. 소규모로 하는 데들 여기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좀 하겠다. 그래서 여기 무슨 택지가 대상이었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아닌데 만약에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두 개가 추가된 게 여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게 신설이 된 거고요. 주거재생혁신지구 요 두 가지가 이번에 추가로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분상제 적용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지정해요? 그거 국장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인데 시험에 가면 요 빨간 색깔을 가로 열고 알맞은 걸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분양 가격이 물가보다 상당히 높아. 그러면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물가는 월 단위로 안 보고 연 단위로 봐요.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올랐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1년 단위니까 몇 개월간 12개월. 물가니까 물은 영어로 워라고 원소 기호는 H2O라고 그러죠. H2O. 2가 뭐야? 2배. 2배. 기억해 이거 2배. 물가 상승률에 분양가 상승률이 엄청 올라간 거야. 2배.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량이 많아지면 야 이거 투기 많아지는 거야. 거래량 몇 글자죠? 세 글자. 3개월. 3개월 이것도 2개월로 꼬실 거야. 전년 동기간 작년 대비 2년 동안 20% 증가된 지역. 그리고 직전월로 소급하여 2개월간 청약 경쟁. 우리 청약이 몇 글자죠? 두 글자잖아. 몇 개월? 2개월. 동안 5대1을 초과했다 모두 되게 센 거예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면 더 많이 몰려요. 10대1.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면 분상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넣겠다. 그래서 이게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사업주체가 일반인한테 주택 공급할 때 아파트 공급 가격을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이하로 제공하셔야 돼요.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다른 아파트보다 싸니까 일정 기간 전매 못하게 해야겠네. 전매 금지. 전매 금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등기를 하고 나면 매매라고 하고요. 등기하기 전에는 전매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분양권 매매라고 안 하고 분양권 전매라고 하잖아요. 분양권은 등기가 안 된 거니까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매매라고 그러지 원래는 주택 전매라고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파는 거를 전매라고 하시면 돼. 자꾸 고민하시더라고. 전매가 뭐냐고. 전매 파는 거. 이을점 팔매. 이어서 팔겠지 뭐. 그러면 이 전매가 금지된다 했더니 일정 기간 동안 얘가 그러면 갖고 있다가 팔면 되지 뭐 올랐는데 이러니까 거주해. 이번에 거주 요건 나올 것 같아요. 거주 요건, 거주 기간이 이제 들어가서 수도권이냐 아니면 행복도시 세종시냐 공공재개발이냐에 따라 의무기간, 거주 의무기간이 다 달라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해놓겠다. 요거는 개별 파트에서 문제 풀면서 제가 외우기 시킬 거니까 요 거주 의무기간은 꼭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출제 가능성 좀 있는 게 투기과열지구 높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그러면은 요거 주택 가격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가는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우리는 청약 넣고 나서 분양권 계약하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거를 당첨되고 나서 얘한테 팔고 얘한테 팔고 얘한테 팔고 얘한테 팔면서 요 전매하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요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전매를 못하게 하면 되죠. 그럼 아파트 등기하고 나서 팔면 되잖아.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지역에서는 여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전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요. 단 5년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가 5년이다.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등기되면 3년 뒤에 팔 수 있고 8년 만에 등기가 됐다고 해서 8년 뒤에 등기할 때 파는 게 아니라 5년이 지났을 때는 팔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면서 분상제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 기간이 얘는 3년짜리고 5년짜리다. 그럼 5년 긴 거 적용하게 돼 있어요. 기간이 전매 기간이 2개면 긴 거 적용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전매 금지냐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된 요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하게 하겠다. 요거를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제한은 잘 안 나오는데 날짜가 가끔가다 지문으로 자꾸 나와서 이 날짜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게 내 땅인데요. 지금 현재 내 땅인데 사업 주체 땅이에요. 사업 주체가 현재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다가 2,000세대를 지을 거래. 근데 돈이 부족해서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얘가 그 전에 이걸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못 갚아버리면 입주하는 사람이 다 떠나야 돼요. 그럼 입주자들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그 날부터는 이 땅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 매매 양도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요 날부터 입주해서 등기할 수 있는 날 있죠.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요 사이에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 설정은 금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날짜를 기억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그게 밑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사업계획 승인 얻어서 건설하는 사업주체 당신 그 사업에 의해서 건설이 되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지 마세요. 요 입주자로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 날부터 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라고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걸 입주 가능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이 공급받는 자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 매매, 증여, 양도 이거 할 수 없다. 요 날짜 하나 기억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매 제한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전매 제한의 예외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었는데 투기과열지구 묶이면 일정 기간 전매하지 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일정 기간 하지 마. 조정 대상 지역 묶이면 일정 기간 하지 마인데 그 지역이더라도 요거는 가능하게 해주겠다. 예외. 이거는 가능이란 뜻이에요. 전매가 가능한 사유 8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생업상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동의받아야 돼요. 이 동의에다가 현관펜 놓으세요.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한데 만약에 분상제 적용 주택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세대원 전원이란 단어, 상속으로 취득한 세대원 전원,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전원이고요. 숫자가 2 관련된 것만 나와요. 보세요. 전원이 살고 있는데 분양권 전매 금지라든지 어떤 전매 금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생업 사정으로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서울로는 안 돼요.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안 되고 수도권 안에서도 안 돼. 만약에 수원시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인천으로 이건 안 돼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빼고 다른 데로 가는 거는 팔게 해주겠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생겨서 이 전원 일로 이상하면 기존의 거 팔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가거나 2년 이상 체류한대요. 그러면 팔고 가게 해주겠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주는 거 허용해야지. 배우자한테 위자료로 넘길 수 있어야 분양권 전매 금지든 뭐든 위자료는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땅이 수용돼서 대책주택을 받았는데 그게 전매 못하게 되면 기존의 건 팔 수 있었는데 새 거 주고 못 팔게 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주형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건 팔 수 있다. 국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제가 집이 담보로 제공했던 건데 못 갚았어요. 그럼 경공매로 소유권 넘어가야 되죠. 그때는 경공매로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 여기서 현관펜 일부예요.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공동 소유까지는 되겠다. 공동 소유. 요거 일부인데 이걸 전부라고 하면 안 돼. 요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요 실직 파산 신용불량. 요거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나왔는데 제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전매 금지 집이 하나 있었어. 근데 팔 수는 없어. 근데 제가 하던 업이 상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돈을 빌렸던 거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당장 나 파산되게 생겼어. 그럼 이거 팔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팔기 위해서 이 돈 자금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팔게 해주겠다.
코로나 시국인데 그래서 신설된 규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절차상에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 위주로 정리한 건데, 자 보시면 처음 볼 때는 여기 위쪽부터 쫙 한번 싹 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거 하나씩 찾아가서 좀 보시면서 정리를 빨리 하시라고. 우리가 기본서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눈도장 계속 찍으면 나중에 요약서 보거나 할 때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설 관련된 체계도였고요. 주택법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체계도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끝내면서 농지법도 같이 끝내서 체계도 강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